만약에 정말로 검사를 이것저것 제대로 받으셨는데 원인이 없다. 근데 기침은 계속 나온다. 계속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시면서 고생하는 분이 많이 있으세요. 정말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밤에 잠도 못 자고 5에서 10%가 이렇게 원인 이상의 기침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기침으로 병원을 가도 원인을 못 찾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에 정말로 검사를 이것저것 제대로 받으셨는데 원인이 없다. 근데 기침은 계속 나온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시면서 고생하는 분이 많이 있으세요. 이 경우 정말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진짜 기침이 진짜 힘들어요. 이게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너무 힘드신데, 이런 경우가 100명 중에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 정도 돼요. 5에서 10%가 이렇게 원인 이상의 기침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기침 신경, 간질간질하는 그 신경 자체가 너무나 예민해져서 병이 없이도 그냥 기침만, 그 간질간질 이런 것만 많이 느끼는 기침 과민성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침 과민성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가래가 많지는 않아요. 가래가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뱉어본 가래는 많지 않고 마른 기침이 많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분들은 단순하게 기침만이 아니라 음식 먹다가 살에도 잘 걸려요. 그래서 특히 가루 많은 거 있잖아요. 과자 아니면은 뭐 건더기가 각이 진 거, 아몬드 이런 거 찝으면은 각지잖아요. 아몬드 먹다가 기침하고, 뭐 아니면 콩국수 먹다가 기침하고, 가루 많은 건조한 과자 씹다가 기침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건조하거나 찬 공기 마시면 또 기침을 엄청 많이 해요. 차고 건조한 공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특히 뭐 먼지 많고 사람 많은 데 가면 기침 많이 하거나, 어떤 향수, 냄새 많이 나거나 그럴 때도 기침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좋아질 법하다 감기 한번 걸리면은 또 몇 달 또 기침하게 돼요. 왜? 바이러스가 이 기침 신경을 또 예민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달고 사시기 때문에 사실 너무너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기침 신경 자체가 예민해져 있는 건데, 이거를 낮추는 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표적인 약이 뭐냐? 바로 마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수많은 기침약을 먹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약국 가면 뭐 코프 시럽서부터 코데원 시럽, 그 수많은 종합감기약에 들어있는 기침약이 대부분은 마약성입니다. 그래서 이 마약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거나 위험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얘기를 하면 겁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없다. 어차피 소량이고 중독되고 그런 약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이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병원 처방으로 제일 많이 쓰는 약은 코데인 계열인 거예요. 코데인. 그래서 디히드로코데인 또는 인산코데인 이런 약들이 있는데 마약성이겠고요. 이걸 먹으면은 뇌에서 그 간질간질 신호를 억제를 해서 기침을 안 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약들이 근본 치료가 아닌데 이렇게 계속 이것만 먹어도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인이 있으면 검사를 하시면 되고 치료하시면 되는 거예요. 천식이든 비염이든. 그렇지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렇게 원인 없이 기침 신경만 예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약 자체가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 마치 신경통 환자가 진통제의 상당 부분은 마약성이나 이런 신경약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경통 때 먹는 게 이제 마약성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신경약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만성 기침 때도 마약성도 먹지만 너무나 안 될 때는 신경통에 쓰는 여러 가지 신경약, 항우울제 이런 것들을 써서 기침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침 환자가 이런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오래 기침하신 분들은 꼭 이런 약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기침을 안 하도록 여러분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강차와 같은 목에 좋다는 음식을 먹으면 꼭 약을 먹지 않아도 되나요? 우리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그런 것들은 잘 모른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생강차를 드시든 배, 도라지즙을 드시든 뭐 아니면은 뭐 모과 이런 것들을 추출물 드시든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다 우리 뭐 식물, 야채 이런 데 추출한 거니까. 그런데 너무 이제 그거가 어쨌든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든 없든 저는 잘 모르는 문제지만 드시는 건 자유. 그렇지만 문제는 그 효과가 어차피 이런 기침약에 못 미치는 건 맞는 거고, 또 그걸 먹으면서 병원을 회피하잖아요. 약 먹기 싫다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검사나 제대로 된 진단을 못 받을까 걱정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하시면서 부디 검사도 제대로 받아보고, 그걸로 조절이 안 되면은 제대로 된 양의학에서 주는 약들을 드시면서 기침을 조절하셔라. 왜? 기침이 기침을 부르기 때문에 기침을 억제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목에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목에 가래도 많이 느끼고 기침을 할 때 이거를 좀 그나마 잠재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목을 건조하지 않게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목에 가래나 침이나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껴있으면 이거 과도하게 느껴서
가래가 많다, 기침을 하고 싶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뭔가 침이든 뭐든 고이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을 조금씩 마시게 되면은 건조해질 법하다도 촉촉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코가 아까 많이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끈적한 코가 넘어오거나 가래가 넘어오거나 이럴 때 그거를 계속적으로 물로 씻어내리잖아요. 끈적한 가래를 삼키기 어렵지만 물 한 모금 먹어서 삼키면 잘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라. 두 번째, 같은 맥락으로 사탕이나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 침을 분비해서 침이 여기를 건조하지 않게 해주고, 침을 자꾸 묽은 침을 삼키게 됨으로써 또 역시 고여있던 끈적한 가래나 이물질들을 자꾸 삼켜주기 때문에 사탕, 껌 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침, 사탕 하면 벌써 화한 것 생각되잖아요. 홀스 이렇게 화하잖아요, 벌써 느낌이. 근데 의학적으로 많은 논문에서는 오히려 화하거나 자극적인 향이 있는 게 오히려 기침을 더 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탕이나 껌을 드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화하지 않고 향이 자극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거를 드시는 게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하루 종일 이것만 하면 이빨 썩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고 엘리베이터 탈 때는 항상 껌이나 사탕을 씹으면서 타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말을 많이 할 때도 역시 껌, 사탕 이렇게 갖고 가시고, 또 물을 항상 들고 다니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침 가래를 억지로 뱉으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가 피도 나고 망가지고 더 예민해져서 기침 가래를 더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목을 최소한 보호하면서 가래를 뱉는 법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침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나누셔야 돼요. 내가 기침을 한다 할 때, 기침은 뭐냐면 크게는 두 가지를 하나 나누셔야 되는데, 하나는 목에 뭔가 가래가 낀 것 같아서 내가 이걸 뱉고 싶다, 시원하게 하고 싶다. 그 시원한 맛이 되게 좋거든요. 여기가 뻥 뚫리는 거잖아요. 막혀 있으면 안 되니까. 두 번째로는 정말로 이게 나한테 해가 될 것 같아서 반사적으로 바로 그냥 얘를 뽑겠다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로 컹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사례가 걸렸다, 땅콩이 들어갔다 하면 이건 바로 뱉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없지만 발작적으로 나오는 기침, 이게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의미의 기침은 이 발작적 기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 없는 기침 있잖아요. 우리 어디 가서 기침이 나오는데 갑자기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나오려고 그래서 내가 참으려고 하는데 막 얼굴 시뻘겋게 아이고 해서 창피한, 이게 진짜 기침. 이 기침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기침약들 있죠. 기침약 중에는 마약성 기침약이 되게 많거든요. 신경과 이런 약들은 여기에 잘 들어요. 왜? 이거는 신경 반사기 때문에 신경과 작용하거나 어떤 마약 같은 것도 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에 잘 듣는 거고, 이 첫 번째, 이걸 헛기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은 경우 습관성도 많아요. 습관성 기침. 이건 뭐냐면은 내가 여기 이물감을 느껴요. 가래가 있는 것 같아. 이 진짜 가래가 없을 수도 있고 진짜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시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변에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타거나 사람들 많은 회의 중에, 그러면 이건 있다 해도 내가 이건 나중에 해야지 하고 침을 삼키거나 안 할 수도 있어요. 선택의 여부. 이거는 습관성이거나 아니면 내가 가래를 그냥 시원하게 했다는 내 행동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의미에서 우리가 기침을 하고 제가 헛기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실 때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나는 헛기침 쪽이 맞냐, 아니면은 이 반사적 기침이 맞냐, 이거를 좀 구분을 하셔서 의사한테 상담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 구분되지 않고 상당 부분은 섞여 있어요. 참을 수는 있고 대부분 내가 일부러 한다, 그럼 이런 경우부터는 본인 스스로 이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습관이 되고 그것 자체가 기침을 더 불러오기 때문에 이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이쪽 정말 어쩔 수 없이 기침하는 부분은 분명히 치료를 해야지만 좋아지는 부분이다,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에 낀 가래를 확실하게 빼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침의 위험성이 뭐냐면요, 너무너무 기침이 심하면 그냥 단순히 힘들다가 아니라 기침을 너무 많이 하면 과호흡을 할 수 있잖아요. 하다가 숨도 못 쉬고 이러면서 실신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심한 분들은 기침하다가 의식을 잃습니다. 이게 기침이라는 건 근육을 써서 팍팍 짜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게는 기침하는 건 흉통이나 복통, 근육통이 생겨요. 그래서 배가 아프거나 그 가슴이 아파요. 이럴 때 뭐 큰 폐암 생겨서 폐렴 생겨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당 부분은 기침 너무 해서 이 근육을 써서 그런 거죠. 왜냐면 이 근육이 평상시에 안 쓰는 근육이잖아요. 우리 갈비살 먹을 때 그게 다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이 있잖아요. 그 갈비살들을 근육을 안 쓰다가 기침할 때 이걸 팍팍 쓰기 때문에 안 쓰던 근육 오래 쓰면 어떻게 돼요? 운동하면 알배기잖아요. 그 근육들이 알배기이기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흉통 너무나 아파요. 기침. 근데 아픈데 또 기침하면 더 아프니까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더 나가서는 이 갈비살 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너무나 세게 팍팍 당기기 때문에 너무 세게 당기면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침 때문에 이 갈비뼈 골절로 고생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토, 토하는 거죠.
하다가 토하고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너무나 기침 심한 분들은 고통이 이도저도 아니다. 너무나 심하다. 좀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제대로 검사받고 치료를 받으셔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를 더 예민하지 않게끔 우리가 이제 가래를 뱉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우선은 삼키는 거예요. 기침거. 그래서 우리가 꼴꺽 삼키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침을 하고 싶을 때 이거를 헛기침하고 싶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다른 행위로 대체하는 거죠.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할 때 성대가 닿았다가 순간적으로 고기를 빵 터뜨리면서 여기에 시속 80km에서 100km 속도로 공기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쌩 하고 달리는 속도로 공기가 빠져나오니까 그 주변에 성대와 주변에 팍팍 치면서 이게 얼마나 상처가 나겠어요. 그리고 좋지 않은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를 다른 만족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약간 숙이시고 이 상태에서 마른 침을 여기서 목이 움직이게끔 해서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꿀꺽 삼키는 행위, 뭔가 여기 움직이면서 근육이 움직이는 행위가 있지도 않은 그 가래를 뭔가 이렇게 해서 뱉고 싶다 행위를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침 환자 중에 자꾸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꿀꺽 이렇게 삼키는 거를 대체하는 걸로 습관을 바꾸시라. 이제 그렇게 하나 조언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가래가 많아. 근데 이건 진짜 뱉어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숨 막혀.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이거 안 뱉으면 내가 가래 때는 기관지 꽉 막혀서 숨 막혀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최대한 목을 보호하면서 가래를 뱉는 법. 이거를 영어로는 huff cough라고 해요. 허프 기침인 거죠. 그래서 huff cough, 허프 기침. 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시면은 거울에다가 이렇게 입김 부는 느낌 있죠? 그거를 힘을 줘서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대를 닫았다가 순간적으로 빵 터트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대를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최대한 힘으로 공기를 확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숨을 끝까지 쉬었다가 이걸로 촛불 앞에 100개 끈다는 느낌 순간적으로. 그래서 순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하면은 고여있던 가래가 팍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 밀고 올라와서 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주의할 거는 해서 가래가 올라왔다고 해서 이거 뱉겠다고 그 다음부터 또 이거 하면 안 되고 물 먹고 삼키시라 그렇게 이제 말씀드려요. 물의 목적은 뭐예요? 성대를 보호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게 근데 어르신분들 힘이 없는 분들은 이거를 해도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걸 뭐 날갯짓이라고 저는 하는데 힘을 갖춰서 마치 이렇게 펌프질하는 것처럼 해서 힘을 주면은 좀 더 힘을 같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할 때 이렇게 하면은 그냥 힘을 확 주면서 뭔가 이렇게 짜내는 듯한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신 운동처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힘 약하면 이렇게 하시면 반복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가래가 튀어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이거는 이제 진짜 깊은 가래를 뱉어내는 방법인데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기침하다 보면은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숨을 끝까지 내셨다가 숨을 끝까지 쉬었다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관지가 있잖아요. 그럼 숨을 쉬면은 이게 좀 늘어나요, 같이. 근데 숨을 끝까지 내쉬면 이게 벌써 폐가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작아지면서 폐를 이렇게 압박하고 쪼그라들기 때문에 기관지도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이렇게. 관이 딱 똑같은 넓이가 아니에요. 근데 벽에 끈적끈적 가래가 많이 모여 있잖아요. 벽에 붙어 있을 때 이거를 쪼그라뜨리면은 가래끼리 이렇게 뭉쳐요. 그래서 딱 폈을 때 애들이 벽에 얇게 묻어 있는 게 아니라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가래들이 벽에 덩어리가 지면서 나오기가 편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숨을 내쉴 때는 끝까지 내쉬는 거예요. 근데 요거의 문제가 뭐냐? 이거는 하고 나면은 엄청난 기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눈물 쏙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숨을 끝까지 내쉬는 거예요. 이때 힘을 줘서 더 내쉴 수 있어요. 더. 정말 쌕쌕 소리 날 때까지. 그 다음에 숨을 끝까지 쉬는 거예요. 하고 다시 반복. 더. 쉬어. 이렇게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기침이 나옵니다. 그럴 때 평상시 기침할 때 안 나오던 그 가래 덩어리들이 막 나와요. 눈물 쏙 나오면서. 그래서 이거는 자주 하지 마시고 진짜로 막 가래가 너무 차서 오늘 잠 못 잘 것 같다. 아니면은 좀 있다가 뭔가 가래가 너무 많은데 내가 1시간 동안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가래 때문에 회의를 못 할 것 같다. 이럴 때는 한번 하고 가시면요. 정말 눈물 쏙 빠지게 기침하면서 가래 뱉지만 목에는 좋지는 않지만 가래는 확실하게 뱉을 수 있다. 그렇게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1번이 뭐였어요? 코였잖아요. 코가 뒤로 넘어가는 거 맞죠? 근데 그 느낌이 있다 없다? 대부분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코가 넘어가도 다 폐에서 올라오는 가래라고 착각하는 거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 코가래를
빼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건 감기 걸린 환자들,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말고 다 감기 걸린 환자들도 이거는 하셔야 될 일인데, 우선 우리가 코를 풀잖아요. 근데 코를 풀면서 이게 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코를 훌쩍 빨아 마셔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가 더 많아요. 그런데 또 코를 풀면은 세게 풀어야지 잘 나오는, 그럼 귀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 푸는 게 잘 효과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잘 빨아 마시느냐. 아까 끈적한 코 빨아 마셔도 좋다 그랬죠?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번 지금 해보세요. 한번 이걸 해보시고 해보십시오. 이렇게 맞고 하면은 뭔가 시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연골이 약한 분들, 저 보세요. 여기 쏙 들어가죠? 여기도 이게 빨아들면 여기가 좁아졌기 때문에 입구가 좁아서 공기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연골이 약한 분들은요, 이게 하다 보면 여기가 쏙 완전히 납작해져서 아예 공기가 안 들어가는 분도 꽤 있습니다. 지금 시청분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코를 빨아 마시는 게 대부분 잘 안 마셔지더라. 푸는 게 더 효과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많은데, 자, 이 순간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따라해 보셔요. 여기를 맞고 여기 뼈 있죠? 여기 손가락으로 댄 다음에 당겨 보세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랑 당겨서 여기도 이거랑 여기를 밑에 당겨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 이게 좁아지지 않고 이걸 벌려주기 때문인 거죠. 좁아지지 않게끔. 그래서 끈적한 코를 뺄 때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벌려서, 그 다음에 이걸 입천장을 약간 진동을 주면요, 끈적한 코 더 뒤로 잘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겨서, 이걸 당긴 다음에 할 때 그대로 지저분하죠? 이렇게 진동을 주면은 꿀꺽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물 한 모금 다 마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한 30분, 1시간 정도 가래를 코감기 걸렸을 때 없게 지낼 수가 있어요. 가래의 가장 흔한 원인은 코다. 그 다음에 기관지다. 그래서 이렇게 코를 뒤로 빨아 마셔서 제거하고, 또 폐에 있는 가래를 목 손상 없이 최대한 빼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래를 뱉을 수 있고, 평상시에 물을 자주 마시고 사탕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목이 건조하지 않게 여기 고여있는 이물질이나 가래 없게 유지해 주시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기침 가래를 다스릴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당겨도 안 되는 분 있잖아요. 현재 그럴 때는 집에 이런 클립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끝이 뾰족하지 않은 젓가락 있어도 되고, 아니면 열쇠 같은 것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연골이 약해서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있죠. 이거 하나 대고 이렇게 벌려요. 이 상태에서 하면은 코가 연골이 납작해지지 않고 싹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자동차 열쇠로도 많이 쓰거든요. 제 키로. 그렇게 해보시면 훨씬 더 시원하게 코를 더 빨아 마실 수 있습니다.